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첫 만남은 좀 웃으시면서 진행해 줘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 면접 교수 김윤정이라고 합니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일단 여기 오신 분들은 어느 정도 필기 점수가 그래도 괜찮게 나오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체력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잘 하시면서 충분히 그만한 역할을 다 하시는 분들이 이곳에 방문하셨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자, 오늘 저는요, 아마 1차 설명회를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1차 설명회 같은 경우에는 경찰 공무원 면접이 도대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셨다면, 저는 2차 설명회에서는 이제 경찰 공무원 수업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어떻게 여러분들을 합격시킬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점진적으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짧게 소개를 하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계속 소개가 되셨을 거예요. 그래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 뭐 전직이 아나운서였다 이 정도, 그리고 관련된 공무원 면접 같은 경우에도 거의 10년 차에 가깝게 지내고 있고요. 면접에 관련해서는 지속적으로 계속 연구 개발을 하고 있어서 뭐 공무원 면접뿐만 아니라 대인 면접, 대치동에서도 강사 일을 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관련된 업무를 조금 더 지속적으로 진행하다 보니까 좀 합격자가 많은 이유도 이런 노하우라던가 전략을 조금 더 집중적으로 세울 수 있게끔 여러분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흔히 말해서 뭐 스피치 강사겠거니 아니면은 비언어적인 요소니 뭐 면접의 스타일이니 뭐 매너니 아니면 미소니 태도니 아니면은 목소리니 이런 거를 저는 가르치지는 않습니다. 물론 안 알려드리지는 않아요. 그러나 이게 중요하지 않고 언어적인 요소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저는 언어치료사를 이미 어느 정도 석사를 밟고 있는 중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랑 저랑 같이 수업을 하면서 기본적으로 어떻게 내가 내 답변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할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면접을 하다 보면 아마 보시게 되면 느끼실 거예요. 굉장히 고도의 심리전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까지 어떻게 여러분들이 전략적으로 잘 답변을 해서 합격까지 이뤄질 수 있는지, 또 저랑 수업을 하다 보면요, 물론 제가 예상 질문이라던가 기출 질문들을 같이 다루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예상 질문을 파악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수업 내내 저와 함께 체계적으로 수업을 함께 진행할 것이다 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공무원 면접, 말 그대로 경찰 공무원도 공무원이죠. 그럼 공무원 면접은 도대체 어떤 걸 중점적으로 보냐? 여러분들 1단계, 2단계는 기본적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집단 면접, 개별 면접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집단 면접, 개별 면접에서 과연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를 뽑을 것인가? 그럼 경찰이 맞는 사람인가 맞지 않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면접을 진행을 하는 거겠죠? 적성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럼 그 경찰 안에는 아시다시피 공직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경찰, 소방, 뭐 일반 행정직 모든 공무원은 이 공직 가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삶은 물론 경시생으로서 열심히 살아왔지만 공무원이라는 기본적인 일상생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파악이 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민간인으로서 살아왔던 삶보다 이젠 공무원으로서 살아야 되는 삶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공직 가치에 대한 이해도가 조금 떨어지게 되면 질문을 받았을 때, 공직관 관련된 질문, 경찰 공직관 관련된 질문을 받았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공직관과 공직 가치에 관련된 수업은 단 하루면 끝납니다. 그럼 어떻게 끝나냐? 이거를 뭐 외우게 하는 방법도 있겠지만요. 저는 사실상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면접이거든요. 오히려 필기를 2번 보는 게 낫습니다. 선생님 체력 1번을 더 보는 게 낫습니다 할 정도로 면접이 어렵습니다. 아직 경험해 보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은 뭐 설마 그 정도로 어렵겠어 라고 하시는데요. 어렵습니다. 모든 합격생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선생님 면접이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저 면접 2번은 보고 못 볼 것 같아요 라는 말을 합니다. 여기에 분명히 뭐 재시생도 있으실 거예요. 또 아니면 대부분이 현역이실 텐데, 자,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생각보다 쉽지만은 않습니다. 왜? 내가 거의 20, 30년 동안
계속 습관화했던 말투와 말 습관을 어느 정도는 형식적으로 바꿔서 또는 경찰 공무원에게 맞춰서 바꿔서 말씀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 짧은 시간 안에 저희가 수업이 거의 4주에서 5주 정도거든요. 그렇죠? 그럼 진짜 수업하는 거는 거의 4주 정도인데 4주 동안 여러분들이 여기서 바꿔서 나가셔야 돼요. 그렇죠? 바꿔서 면접을 보러 가셔야 되는데 만약 안 좋은 습관이라던가 답변 자체가 논리성도 없고 전혀 진정성도 없게 느껴진다면 당연히 면접에서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와 함께 갈 건데 이 공직 가치도 지금 보시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실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야? 이거 뭐 어쩌라는 거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수업 시간에는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겁니다. 이 질문엔 이거구나. 이 질문에서 이런 공직 가치를 설명하고 있구나.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구나. 굉장히 쉽게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마 수업의 1차 설명에서 수석님께서, 교수님께서, 박인규 교수님께서 아마 설명을 해주셨을 텐데 어떤 얘기를 하셨냐면 답변의 구조화에 관련해서 설명을 해줄 거다라는 말을 하셨을 거예요. 네, 저는 답변의 구조화를 시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답변이 이게 무슨 말이야? 라는 답변이 아니라 굉장히 체계적이고 깔끔하게 답변을 전달해서 상대가 의사 발표나 의사소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여러분들의 수업을 진행을 할 거고요. 자, 실질적으로 경찰 행정 서비스에 만족하십니까? 라고 얘기를 했더니 매우 만족도 있고 만족, 보통, 불만족이 있습니다. 자, 매우 불만족 같은 경우도 사실은 어느 정도는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런 불만족이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여러 가지가 있어요. 무사 안일주의 혹시 들어보신 분 계시나요? 들어보신 분들 계실 거고 안 들어보신 분 계실 텐데 무사안일주는 흔히 말해서 철밥통 이미지 들어보셨나요? 공무원의 철밥통 이미지. 철밥통이 뭐죠? 발로 차도 겉은 찌그러질지언정 안의 내용물은 변하지 않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일을 대충 하고 내일이 아니더라도 어차피 월급은 똑같이 나오니 너 대충 해도 되잖아. 너 대충 넘어가도 되잖아. 이런 부분들을 무사안일주의 혹은 철밥통 이미지라는 부정적인 이미지를 굉장히 많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공직가치라는 개념을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많이 활용하셔야 돼요. 신뢰감을 느껴야 되고 또 실질적으로 시민들과 국민들에게 친절하고 공정한 이미지를 보여주시려면 그런 이미지가 없애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공직가치가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 이해부터가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제 수업은 실전 면접 캠프는요, 여러분 이론 수업만 하지는 않습니다. 아마 3명의 교수님이 여러분들과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 제 수업은 다 실전이에요. 만약에 여기 오신 분들이 다 오시게 되면 한 분 한 분씩 다 시켜봅니다. 자, 여러분들은 면접을 말 그대로 쓰러 가는 거 아니고 필기시험 보러 가시는 거 아니거든요. 말하러 가시는 거죠. 그러면 내 이야기를 전달해야 되는데 백날 쓰고 외운다라고 해서 잘하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실전이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미친 듯이 떠셔도 됩니다. 가서 안 떠시면 돼요. 여기서 못 하셔도 됩니다. 가서 잘하시면 돼요. 그래서 제 수업 때는 결과적으로 실전 면접이라는 포커스에 굉장히 많이 맞출 거고 집단 면접, 개별 면접 자 나와서 시킵니다. 강단 위에 올라서 시킬 거고요. 그거 싫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제 수업이 안 맞을 거예요. 그러나 제가 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두려움과 긴장감을 주는 이유는 뭐냐면 면접장은 그거보다 100배, 1000배 더 긴장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긴장감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저와 수업을 할 때는 조금은 긴장감이 놓여진 수업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실제로 그러고 시험장에 가게 되면 쉬웠습니다. 어렵지 않았습니다. 라는 피드백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그렇게 진행이 될 거고요. 공직자의 재량권 확대 및 공직윤리의 중요성이 제고되고 있다라는 것은 모든 공무원에 통틀어서 현재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공직가치, 공직윤리의 이해는 공통으로 모두가 다 수업에 진행이 될 거다.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국가 간, 윤리 간, 공직 간 핵심 가치 그냥 다 간단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세 가지를 어느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실제로는 6대 의무, 5대 신조 이런 거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주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관련해서 질문해요. 면접관이 자, 6대 의무 중 본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의무 하나만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근데 내가 6대 의무를 모른다면? 답변을 하나도 못하겠죠. 자, 그러면 6대 의무는 6가지잖아요. 물론 6가지를 완벽하게 외우면 너무너무 좋겠지만 너무 사람이 긴장하다 보면 기억이 안 나요. 그럼 뭐다? 하나만이라도 완벽하게 외워라. 이런 식으로 제가 루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차선책과 리스크가 생겼을 때 빨리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누구나 실수는 할 수 있지만 실수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자, 국가가는 애국심, 민주성, 다양성의 핵심 가치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고, 자, 보시게 되면 핵심 가치가 3개씩이 있는데 사실 가치, 이 공직 가치가 되게 많아요. 제가 수업 자료로도 드릴 겁니다. 자, 그럼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3가지씩만 제가 날려드린 거고요. 자, 그러면 국가가는 무엇이고 공직가는 무엇이고 윤리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개념이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냥 막연하게 국가가? 공직가? 설명해 보세요. 윤리관 설명해 보세요. 아마 답변하기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이런 개념부터 이해하셔야지만 여러분들이 실제 경찰 공무원이 됐을 때에도 이런 포인트를 잘 적용하고 활용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가 현재로서는 가장 중요한 핵심 가치였다라는 것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막 구체적으로 설명은 하지 않겠습니다. 어차피 수업 때 제가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상세적으로 설명을 할 거고요. 오늘 설명회 같은 경우는 이런 포인트로 수업을 하겠구나.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정도만 생각하시고 귀가하시면 됩니다. 자, 경찰 면접 이임이 주요인데요. 자, 사전조사서랑 개별 면접 그리고 집단 면접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사전조사서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경험형에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경험형 질문에서는 경찰 공무원 적합성에 관련된 질문으로 구성이 되었고, 뭐 시정 관심도 또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범죄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사전조사서가 작성하고 끝이 나느냐? 절대 아니에요. 언제 질문을 하냐? 개별 면접 때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게 됩니다. 지금 개별 면접에서 어떤 질문을 하냐?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는 질문들이 들어질 거예요. 왜 이렇게 답변을 했어요? 이건 무슨 내용인가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확인하는 질문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만약 선생님 사실상 쓸 말이 없어가지고 지어서 썼습니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개별 면접에서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에는 물론 사전조사서 관련해서 작성하는 방법도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나 만약 내가 어느 정도 쓰고 나와서 이미 쓴 상황이라면 그거를 복기를 해서 가지고 오셔야 돼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추가 질문이 뭐가 나올까요? 이런 거를 저랑 같이 상의를 하셔야지만 이런 추가 질문이 나올 수 있으니 이건 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야지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개별 면접과 집단 면접에서 조금은 편안하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나서 집단 면접에서는 약 30-40분 정도 집단 면접을 진행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그 집단 면접이 그냥 단체로 모아놓고 면접을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 집단 면접도 룰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암묵적인 룰이 있는데 그 암묵적인 룰에 대해서 잘 파악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점수를 받게 돼요. 자, 단체 면접, 집단 면접에서 주요 평가되고 있는 게 뭘까요? 여러분, 뭘까요? 집단 면접의 가장 주요점이 뭘까요? 의사소통을 잘한다? 물론 중요하죠. 자, 집단 면접은 흔히 말해서 팀워크 면접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팀워크 면접은 너와 내가 팀이 돼서 어떤 결과물을 같이 도출해내고 소통하면서 문제를 해결해가는 과정이에요. 자, 과거의 경찰 면접은 토론 면접에 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찬반
시간을 주고선 토론 면접을 진행을 했다면 현재의 집단 면접은 토의 면접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그럼 뭐냐? 어떤 문제점이 생겼을 때 그 문제점에 대한 현실적인 대응 방안이 굉장히 구체적이며 회의와 팀워크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를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불합격하시는 면접에서 떨어지는 또 집단 면접에서 좋지 않은 점수를 받으신 경우들이 어떤 분들이냐면 질문의 의도랑 다른 답변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더 많이 해야 할 것 같은데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질문이랑 정반대 또는 삼천포로 가고 있는 답변을 하고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좋은 점수를 받지 않게 돼요. 선생님, 저는 분명히 말도 제일 많이 했고요. 관련된 정보를 다 쏟아부었는데 제가 왜 떨어졌죠? 자, 그러면 그 정보가 그 질문에서 추구하는, 의미하는 바의 정보였나요? 라는 걸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그 정보에 파생돼서 꼬리꼬리를 물어다 보니까 전혀 정반대의 정보를 전달하는 케이스들이 실제로 면접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럼 뭐냐? 결국 면접은요, 여러분, 질문한 건 그대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은 해주셔야 돼요. 질문에 대한 것들을 유추하거나 추론해서 다른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건 추상적인 답변이고 정말 동문서답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저랑 집단 면접 때 많이 얘기를 할 거예요. 많은 정보를 알고 많은 것들을 안다라고 해서 절대로 합격하지 않습니다. 면접은요, 말 그대로 사람과 사람이 만나서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소통이 중요합니다. 의사소통이라는 건 상대의 말을 잘 공감하고 이해했느냐, 그 이해한 부분들을 바탕으로 해결 방안을 제시했느냐가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걸 설명을 해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집단 면접 30-40분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제 개별 면접으로 이어지게 되는데, 개별 면접은 공직 및 직무 적합성 그리고 인성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인성은 여러분들의 사조서 관련된 질문들로 아마 구성이 될 거고요. 공직 및 직무 적합성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직가치, 공직관, 5대 신조, 6대 의무 관련된 질문들로 구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직무 적합성은 경찰에 관련된 이슈, 정보, 이론 알고 계셔야 합니다. 전공에 관련된 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면접 수업을 하게 되면 진짜 필기시험보다 2-3배 어렵다라는 걸 느끼실 수가 있는 게, 필기하는 거를 또 공부하는 느낌이에요. 뭐냐면 형사법을 다시 공부해야 하는 느낌이고 민법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하는 느낌이고, 그런 느낌이 자꾸 드실 거예요. 그거를 내가 말로 설명을 해야 돼요. 머리로 이해하고 암기했던 거를 상대한테 말로 설명하셔야 되는 게 바로 경찰 공무원 면접입니다. 그래서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마치 내가 강사가 된 것처럼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계속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제 수업 때는 매주 수업에 숙제가 나갑니다. 그래서 물론 의무도 아니고 강요도 아닙니다. 근데 숙제를 내줬을 때 하시는 분들은 하시는 거고 못 하시는 분은 못 하시는 건데, 재량이죠. 본인들의 재량인데, 단 열심히 하는 사람은 그만큼 보상과 값진 가치를 얻어가시는 거고, 못 하시는 분들은 그만큼의 가치를 얻어가시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강요는 안 합니다. 그러나 숙제를 꾸준히 열심히 하시고 성실하게 참석하신다면 저는 그만한 보상은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찰 면접은 이렇게 내가 3가지의 파트로 들어가나 결국 개별 면접에서 2가지 파트로 세부적으로 나눠진다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면접 평정 요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원래는 5가지 또는 우리는 현재로서는 2가지입니다. 근데 2가지를 제가 조금 크게 나눠 보았어요. 자, 96%가 구조화 면접입니다. 집단 면접, 개별 면접이 들어간다. 1차, 2차 면접이 들어간다라는 건 결국 면접이 구조화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어려운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구조화 면접은 약 96%의 구조화 면접으로 대체적으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 4가지의 포인트를 여러분들의 평가를 들어갈 겁니다.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전문지식 응용 능력, 창의력, 의지력 발전 가능성, 공직자의 자세, 이렇게 4가지의 파트로 들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거고, 저는 이 4가지의 파트별로 질문과 답변을 같이 구성할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의사발표에 관련된 질문이죠. 그럼 어떻게 답변하는 게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혼자 준비를 하시게 되면 기출질문만 보고서는 그냥 질문 보고 답변하시는 것만 아마 연습을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질문을 100가지, 1000가지를 해도 감이 안 와요. 근데 뭐냐,
여러분들 모든 질문은 카테고리가 10가지를 넘지 않습니다. 큰 카테고리가 10가지를 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내가 10가지만 완벽하게 해도 100가지의 1000가지의 질문이 들어왔을 때 답변을 다 하실 줄 아셔야 되는 거지, 양으로 승부 보지는 마시라는 거예요. 모든 여러분 남성분들은 아실 거예요. 게임하시면 알죠?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죠? 게임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포부인가요? 포부로 다 이길 수 있나요? 아니죠. 전략이죠. 우리가 축구 게임을 하든 뭐 야구 게임을 하든 어떤 뭐 인터넷 게임을 하든 게임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내가 승전이 올라가게 됩니다. 똑같습니다. 면접도 똑같아요. 어떻게 전략을 세우냐에 따라 여러분들이 짧고 굵게 효율적으로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의 파트에 대한 평정 요소를 다루면서 관련된 질문과 답변 진행할 거다라는 정도만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답변의 구조화는 문제 해결 능력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A+ 말 그대로 우수 점수를 받으시려면 문제 파악, 원인 분석, 해결 방안 설득 및 대처가 매우 중요한데요. 이 해결 방안에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대체적으로 면접에서 단답형으로 말씀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럼 구체성이 떨어진다라는 것과 정보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여실히 드러내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구체적으로 말할 수 있을까에 대한 예시 느는 방법, 비유 느는 방법, 시사 느는 방법, 정보, 이론 느는 방법까지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설득 및 대처에서는 설득 방안에 대한 반대할 경우 추가 질문과 후속 질문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처할 수 있을까까지도 저와 함께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거고요. 저는 수업 시간에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인과관계를 굉장히 많이 따지게 할 겁니다. 인과관계가 뭔지 아시나요? 인과관계가 아는 눈빛인 거죠. 자, 인과관계가 원인과 결과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만 알면 되는 건가요? 아니요. 원인과 결과를 통해서 상관관계를 따져볼 겁니다. 자, 이게 모든 수업 답변에 다 들어갈 겁니다. 원인이 있다면 결과가 있겠죠? 그럼 그 결과를 통해서 어떤 상관관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까? 차선책까지 생각하는 방식으로 구조화 답변을 얘기를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말하면 아마 무슨 말이야 라고 하겠지만 수업 시간에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시고 따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인트를 잡고 저와 함께 수업이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합격에 다가서는 필승 전략 방법 3가지가 있습니다. 뭐 다양하겠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자신감을 갖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운이 좋게도 기억력이 참 좋은 편이에요. 그래서 오늘 온 사람, 오늘 오지 않은 사람을 사실 잘 기억하는 편입니다. 물론 여기 오신 분들의 성함을 제가 잘 모르지만은 이미지로 다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수업 시간에 아마 막 물어볼 거예요. 그때 그 옷 입고 오셨죠? 막 이러면서 약간 무서우실 수도 있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대방의 심리를 굉장히 많이 파악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멘탈 나갔는데 이거 안 되겠는데 지금 우울감 왔다, 우울감 왔어,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제가 따로 불러요. 누구누구 씨 잠깐 저 좀 볼까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뭐 나머지 수업을 하는 건 아니고요. 상담을 한번 해드립니다. 왜 조금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무슨 일이 있으신가요? 라고 하는데, 참 언어는요, 제가 언어치료사 관련된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언어는요 참 신기하게요, 여러분들의 심리가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되어 있어요. 이 사람이 왜 이렇게 말을 할까?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전달을 할까? 왜 이 사람은 모든 답변이 다 변명이지? 왜 이 사람은 왜 이렇게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지? 그럼 되게 심리가 반영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저를 되게 많이 방어해요. 보여주기 싫으니까. 왠지 내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막 피하시는데요. 저는 여러분들 진짜 객관적으로 보고요. 감정적으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흔히 말해서 MBTI라면 ENTJ예요. 그래서 약간 흔히 많이 말하죠. 개쌉티. 약간 완전 쌉티여가지고 살짝 여러분들이 막 울어도 같이 안 울어요. 아, 그랬구나. 뭐가 문제일까? 약간 이런 식으로 가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심리를 파악하는 것도 뭐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합격을 시켜야 되니까. 제 목적과 제 계획은 그냥 여러분들이 여기 왔으면
그냥 경찰 합격하고 나가는 게 제 목적과 목표인 거기 때문에 그 이상 그 이하의 감정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과 저와 같이 들었는데 자신감 중요합니다. 자신감이 없다면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이거든요. 그럼 자존감이 높여질 이유를 제가 다 막 얘기를 할 거예요. 왜 자존감이 떨어졌을까요? 왜 자신감이 떨어졌을까요? 방법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업 때 많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제 수업은 항상 끝이 나면 쉬는 시간에 일렬로 다 줄이 서 있어요. 고민도 있으실 거고 답변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 이렇게 줄을 서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하시게 되는데 그만큼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고자 많이 노력을 할 거니까요. 자신감 없다면 저와 함께 키울 거고요. 단호한 의사표현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거절하지 못하는 것. 단호하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닌 것을 마치 두루뭉실하게 답변을 하게 되면 의사 발표에서 매우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돼요. 단호하게 하는 의사 표현까지 알려드릴 거고요. 그런 부분이 안 됐다면 그런 부분들을 보완하는 방법으로 들어갈 겁니다. 자신의 전문성을 보여주기 위해선 여러분들 전공 관련돼서는 지금도 손을 놓지 않으셔야 됩니다. 계속 공부를 하고 계셔야 돼요. 필기시험이 끝났다라고 해서 공부 놓은 거 아니에요. 계속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경찰 돼서도 해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계속 평생 함께 간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시험 끝났다고 이게 끝이겠지? 그거는 오산입니다. 계속 공부를 하셔야지만 지금은 여러분들 시민들이나 국민들 또는 국가에서 경찰을 뽑을 때 다재다능한 사람을 뽑으려고 하고요. 그만큼 문제 해결 능력과 흔히 말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을 선호도를 매우 중요하게 여기게 됩니다. 그래서 열정만 있어서도 안 되고 자신의 전문성과 문제 해결 능력 또한 보여줄 수 있는 경시생이 되어야 한다. 자, 사조서 유형별 잠깐만 볼게요, 여러분. 저 원래는 설명을 굉장히 짧게 하고 내려가려고 했거든요. 그랬는데 저 또 말을 하다 보면 계속 길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오시는 분들 좀 그냥 가기에는 좀 아쉬운 것 같아서 좀 많은 정보를 알려드리다 보니까 좀 길어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자, 사전조사 유형별 의미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알려드릴 텐데요. 공직성, 사회성, 창의성을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지원자들이 이제 사조서를 쓰고 나서 한 내용들이에요. 그럼 뭐냐? 준비 시간이 굉장히 짧게 느껴졌고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다소 걸렸대요. 자, 그럼 뭐예요? 질문의 의도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 답변 자체가 이상했거나 아니면 이상하게 작성을 했거나 전혀 핀트에 맞지 않는 답변으로 구성이 되었겠구나 아마 스스로 느꼈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면접관이 분명히 질문을 합니다. 핀트가 나갔으니까. 무슨 말 하는 거야? 이거 왜 이렇게 썼어요? 이건 무슨 의미죠? 이거 왜 이렇게 했어요? 등등 질문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두 번째 지원자는 이랬어요. 질문에서 묻고자 함이 무엇인지 혹은 제가 잘 작성한 건지 모르겠어요. 야, 이거는 뭐냐? 연습이 부족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조서도요, 여러분들 정말 연습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질문이 거기에서 거기예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리고 질문이 거기서 거기고 또 다른 질문이 나왔다 한들 거기서 묻고자 하는 의미는 같아요. 이거를 빨리 파악하시는 분들은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작성을 마무리해요. 근데 이게 파악이 안 되다? 그러면 10분, 15분, 20분 동안 시간이 지나도 못 써요. 어떤 분은 두 가지 질문 중에 한 가지만 쓰시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들이 있어요. 그럼 뭐냐? 많이 연습을 하시고 의도를 파악하시는 훈련이 들어가셔야 된다. 자, 세 번째는요. 이런 지원자가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사전조사 선생님이 알려주신 계율에 맞춰 개괄식으로 작성했습니다. 혹시 개괄식이 뭔지 아시나요? 개괄식도 아마 수업 때 말씀을 드릴 건데 개괄식은 보고서 형식이라고 하시면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제로 작성을 할 때는 줄글로 쓸 거예요. 일기 쓰듯이. 그게 아니라 문장으로 쓰시는 게 아니라 보고서, 현황, 서론, 본론, 결론의 순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했을 때 면접관이 빠르게 보고 판단해서 추가 질문으로 구성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식으로 작성을 해서 조금이나마 면접관이 좋은 평가를 해줬다. 자, 마지막 지원자는 이랬어요. 저는 오히려 시간이 남아서 예상 질문도 파악하고 복기도 해두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하셔야 하는 부분입니다. 자, 말 그대로 나 좀 완벽하게 잘 쓴 것 같아. 그러신 분들은요.
먼저 연락이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렇게 썼는데요. 이거 왠지 잘 쓴 것 같아요.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고 오시게 되거든요.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을 바탕으로 어떤 질문까지 자기가 예상할 수 있는 경지에 오르시게 될 겁니다. 이렇게 사전조사서는 이런 방식으로 들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사전조사서의 출제 방향은 공직성, 사회성, 창의성을 염두에 두고 질문이 출제가 되고 있다 정도까지만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뿐만 아니라 공직 가치에 관련된 내용도 들어가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공직 가치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관련된 사전조사서 질문이 나왔을 때 답변을 작성하기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까지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셔야 된다 라는 거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요. 경찰 집단 면접, 개별 면접 많이 보셨을 겁니다. 자, 집단 면접, 토론 면접, 토의 면접인데요. 요번 상반기에 경찰에서 나왔던 집단 면접 중에 제가 조금 기억에 남았던 집단 면접은 뭐였냐면 우리나라가 올림픽 개최 중 여러분들이 경찰관이라면 어떻게 대응 방안을 하시겠습니까? 라는 것에 집단 면접이 출제가 됐어요. 자, 파리올림픽이 올해 있었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나라에서 올림픽이 이뤄진다면 경찰로서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라는 집단 주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주제만 보시면 어떠신 것 같아요? 이 주제만 보면 어떤 느낌이 드세요? 굉장히 시사 이슈를 많이 반영한데 일어날 법한 주제를 자꾸 주게 되거든요. 사실 우리나라에서 서울에서 가장 많이 집단 시위가 이루어지는 게 바로 서울이잖아요. 서울 종로구 또는 광화문 쪽에서 많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집단에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들어가요. 그럼 과거에 2년 전에는 이태원 사건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집단으로 인해서 아주 안 좋은 사건이 일어났죠. 그로 인해 경찰의 대응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거론이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집단 면접 같은 경우에는 뭐 악성 민원, 뭐 주치자 대응은 사실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에요. 이거는 수업 시간에도 내내 할 거고 가장 많이 빈도수가 높은 질문이지만 현재 조금 추세를 봤을 때에는 약간 집단 시위와 집단 대응에 우리는 경찰이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는 게 현재 추세이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이 안 됐다면 당연히 답변이 어려웠겠죠. 자, 그럼 집단 면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 내가 했던 말도 얘가 해요. 그죠? 왜냐하면 생각도 비슷하고 답변 내용도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얘가 이 말을 다 해버리면 나는 할 말이 없어요. 그럼 난 평가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도 있겠네? 두려움에 빠집니다. 그래서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 딴 말을 하는 거예요. 주제랑 정반대. 주제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하는 거예요. 집단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개인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거기서 마이너스가 돼요. 자, 그럼 선생님, 그럼 얘가 다 말했는데 전 그 무슨 말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제가 알려드려요. 자, 우리가 경찰의 조직도 있지만 시민의 조직도 있을 거고 또는 국가 지자체의 조직도 있는 거잖아요. 거기서의 포인트를 잡거나 또는 상대가 이야기하는 부분에서 내가 보완할 부분이 무엇인지 빠르게 찾으셔야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에는 답변을 못하거나 같은 말을 반복해서 오히려 면접관이 되려 물어봐요. 왜 같은 말을 하셨죠? 이유가 있나요? 라고 했었을 때 여러분들이 답변을 못하게 되면 이 사람은 정보가 부족하구나 라고 면접관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집단 면접을 했을 때에도 그런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이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다 안다면 난 어떤 말을 해야 될까? 그럼 내가 이 말에서 어떻게 보완을 해서 나를 피력을 해야 될까? 이런 부분들을 같이 수업 시간에 진행할 거고요. 토론과 토의 시간에도 어떤 부분이 다르고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을 해드릴 겁니다. 자, 그리고 개별 면접은 역량 검증입니다. 조직 생활 적응도 그리고 공직 가치를 평가하는 거고요. 역량 중심 행동 면접을 통해 공직 적합성을 평가하게 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요. 보시게 되면은 대체적으로 상황 대처에 관련된 질문이 많습니다. 굉장히 상황 대처에 관련된 질문이 많고요. 대체적으로 주치자 또는 취객 또는
주치자가 취객이죠. 뭐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리는 범죄자, 또 이런 거. 이상반응 범죄자 들어보셨죠? 뭐 이런 관련된 이상반응 범죄 같은 경우는 사실 진짜 많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묵지마 살인, 묵지마 범죄가 굉장히 많은데 이와 관련해서 질문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가? 또 성인지 감수성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쵸? 성인지 감수성 관련해서도 질문이 들어오면 어떻게 답변을 하는지까지 수업 시간에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집단 면접, 개별 면접이 이렇게 진행이 된다. 자, 개별 면접 인성 질문 파악은요, 진정성, 비전, 공직, 가치입니다. 여러분들 말을 잘한다고 해서 절대로 합격하고 뭐 떨어지고 이런 거 아니에요. 진정성이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좀 서툴고 약간 말은 어버버거리더라도 그래서 비언어적인 요소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어버버거려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진정성과 진실성이 느껴진다면 면접관은 굉장히 귀엽게 봐줍니다.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하고 너무 같이 일하고 싶고 이런 느낌이 드는데 오히려 말은 유창한데 알맹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면접관은 싫어해요. 저 새끼 말만 하고 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진정성, 비전, 공직, 가치 굉장히 중요하고요. 뭐 가장 기본적인 질문입니다. 가치관, 인생관이나 좌우명이 무엇인가? 제가 여러분의 한 명에게 한번 시켜볼까요? 그러면 싫어하실 거 아니까.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가치관, 인생관이나 좌우명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지금 받아봤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말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생각해 보셨나요? 동의하지 말자요? 포기하지 말자. 좋습니다. 자, 그럼 면접관이 어떤 질문을 할까요? 맞아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건 확인을 하는 거예요. 저는 포기하지 말자가 저의 좌우명이자 가치관입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제가 경찰 시험을 3번이나 떨어진데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국민과 시민, 국가를 위해서 성실히 임하는 경찰 공무원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그럼 본인은 단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나요? 라는 추가 질문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왜 없겠어요? 솔직히 사람이 사는데 포기한 적이 왜 없겠어? 자, 그러면 내가 이거를 거짓말을 해야 되나? 솔직하게 말해야 될까? 딜레마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낚이기 시작해요. 그때부터가 여러분 압박 면접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단 한 번도 살면서 포기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포기한 적 없어요? 막 이렇게 물어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솔직하게 말하는 게 사실 제일 좋습니다. 살면서 포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하면 거짓말인 것 같습니다. 제가 유일하게 포기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면서 진정성 있게 스토리를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자, 부득이하게 어쩔 수 없이 또는 이러한 상황에선 포기해야만 다 모두를 위해서 이익이 되는 순간이라면 포기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물어봐요. 다수를 위해서 포기했네요. 그럼 개인의 희생을 강요해도 되나요? 이런 식으로 또 압박이 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끝나지 않아요. 그럼 뭐냐? 면접은요, 여러분들 A에서 B로 넘어가지 않아요. 그러니까 1번 질문하다가 2번 질문으로 안 넘어가요. 1번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고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1-1, 1-2의 추가 질문을 다 들은 후에 2번 질문으로 가요. 그럼 뭐냐?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나 첫 번째 말은 여러분들 말 잘해요. 근데 추가 질문하거나 압박 질문했을 때 답변이 어려워지거든요. 왜냐? 확인을 하고 나에게 진실성을 요구하는 질문. 그러다 보니까 내 스스로 심리적으로 불안이 생겨요. 진짜를 얘기해야 되나? 거짓말을 얘기해야 되나? 그러다 보면 트랙에 빠지게 되고 압박 질문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답변을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할 거다. 그래서 수업 때도 똑같이 1번 질문하다 바로 2번 질문 제가 안 들어가요. 1번 질문하고 추가 질문 뭐가 나올지 말씀해 보세요. 들어갈 거고요. 1번 질문에서 묻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세요. 자, 여기 앞에 지원자 한번 말씀해 보세요. 자, 왜 그렇게 답변을 했죠? 계속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흔히 말해서 씨부리면 안 돼. 이유 있는 씨부림이 되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2번 질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라는 거예요. 그냥 대충대충 하지 말고. 그래서 1번 넘어가고 2번 넘어가고 하다 보면 카테고리 10가지만 완벽하게 하면 나머지
100가지, 1000가지, 여러 가지 질문을 해도 여러분들 저 없어도 혼자서 다 답변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실 겁니다. 자, 그렇게 들어가신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뭐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가 아마 스트레스 관련된 질문일 거예요. PTSD 많이 얘기를 합니다. 경찰도 PTSD 굉장히 많이, PTSD 뭔지 알고 계시죠? 외상 스트레스 장애인데요. 사실 실질적으로 대부분 공시생 또는 공무원들이 임기 1년을 넘지 못합니다. 엄청난 스트레스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할 수 없는 스트레스예요. 인간의 최악을 보실 수도 있고요. 또는 최악의 상황을 마주하실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 싫어진다 할 수도 있고요. 그만큼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사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가장 많이 힘들어하는 게 뭐 경찰의 자살 사건도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 그 스트레스 관련해서 질문을 많이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질문을 해요. 취미 활동 있나요? 이 질문의 의도는 뭘까요? 취미 활동 뭐가 있어요? 라는 질문을 왜 물어봐요? 면접관이 여러분들 개인사를 뭐가 궁금해서? 취미 활동을 묻는 건 뭐냐면 스스로 스트레스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이느냐 아니냐예요. 여러분들에게 이유 없이 그런 질문을 하지 않아요. 취미 활동은 내가 스스로 여유가 있을 때 또는 사적인 시간이 있을 때 그 취미 활동을 해서 스트레스 관리를 해서 업무에 지장을 미치지 않는 사람인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취미가 무엇이니? 취미 활동이 있니? 주로 주말에 뭐 하니?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막연하게 저 취미 없는데요? 하시면 안 되겠죠? 없다면 지금부터 만드셔야 되겠죠? 자, 뭐 달리기 운동 좋습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답변을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10가지, 11가지 질문을 저랑 같이 하면서도 그 질문의 의도에 맞게 그 진정성 비전, 여러분들 개개인의 스토리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알려드릴 겁니다. 자, 윌비스 경찰 면접 수업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요. 아마 앞서 설명을 해드렸을 거예요. 근데 뭐 1차 설명회 때도 말씀을 해드렸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가 뭐 실전 모의면접, 실전 감각 훈련은 여기 아니어도 어느 학원이든 다 해드릴 거예요. 그러나 제가 윌비스에서 가장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차별화된 답변 구조화와 밀착관리 시스템이에요. 정말 많이 개인사, 제가 실제로 핸드폰이 2개인데 하나는 원모폰이에요. 근데 그 원모폰에는 이 학생분들이, 그러니까 수강생분들이 정말 매일 200개, 300개 통의 톡이 와요. 뭐냐면 그만큼 고민도 많고 이런 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걸 제가 밀착 관리를 해주는데 확실히 하고 안 하고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개인사가 있거든요. 겉으로는 되게 멀쩡해 보여도 나름의 우울감도 있을 거고 나름의 개인사와 가정사가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누구한테 발설을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어떤 소통 창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풀어가고 그로 인해서 실마리를 얻고 해결을 하게 된다면 확실히 수업의 질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발전 속도도 굉장히 빨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윌비스에도 계속 제가 얘기를 했던 게 뭐였냐면 밀착관리 시스템을 조금 더 많이 강조해 줬으면 좋겠다. 학생들이 조금이나마 막 저희가 소수 중에 얘기를 하고 있는 것도 이분들이 조금 더 관리를 받고 하게 되면 정말 기량이 대단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빠르게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체계화시킨다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라는 차원에서 이렇게 공식형 면접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면 이 2가지가 가장 차별화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와 수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언어적인 요소 같이 들어갈 거고 또 비언어적인 요소도 저와 함께 같이 가긴 할 겁니다. 아예 안 하지는 않아요. 안 할 수도 없고요. 그럼 비언어적인 요소 같은 경우에는 흔히 말해서 목소리라고 하면 내면의 소리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거든요. 목소리가 작으신 분들은 뭐 내면이 약하다라기보다는 약간 자신감이 부족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비언어적인 목소리를 연출하는 방법, 또 2가지씩 스피치, 또 암기가 아니에요. 저희는 암기하지 않습니다. 암기시키지 않아요. 다양한 키워드로 답변을 하실 수 있게끔 제가 수업 때 진행을 할 거고요. 비언어적인 요소에서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포인트는 뭐냐면 목소리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 내실 수 있는데요. 태도와 자세입니다. 대부분 태도와 자세가 조금 약해요. 그게 뭐냐면 자칫 잘못하면 불량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기 때문에 비언어적인 요소에 제가 다룰 때에는 자세와 태도
그리고 말하는 방법, 에티켓, 면접 에티켓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이것도 사실 하루면 다 끝납니다. 하루에 반나절이면 끝나요. 그러니까 뭐 2시간 수업이면 1시간이면 끝나는 수업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요것까지 같이 진행이 될 것이다 라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설명이 끝나는데 오늘 등록을 해야 할인율이 마감이라고 제가 본사에서 들었기 때문에 오늘까지만 등록을 받고 말 그대로 할인율은 만약에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은 할인율 적용 없이 수업이 진행이 된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됐고요. 자, 긴 시간 동안 저랑 면접 설명회 들어주셨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해드리고 싶은 말은 이런 말이거든요. 진흙 속의 연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연꽃이 사실은 어디서 많이 자라고 피냐면요. 진흙 속에서 자랍니다. 그리고 나서 아주 예쁘게 연꽃을 피우고 그리고 나면 어떤 물이라던가 어떤 진흙이 와도 깨끗이 씻겨나가는 게 연꽃의 특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의 과정이 진흙이었다면, 안 좋은 말 아니에요. 진흙이었다면 이제 연꽃을 피우실 때가 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노력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을 책임질 수 있는 경찰 공무원이 되실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합니다. 자, 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설명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업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